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5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예요. 그러니까 사각턱은 좌우로 많이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136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여자 평균은 이게 126mm예요. 한 1c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 이렇게 측정해보면 157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 평균은 143mm죠. 여기도 한 13mm 정도, 14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죠. 그래서 광대 두상이 1cm 이상 넓고 턱은 평균인 약간은 역삼각형인 얼굴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보는 거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재요. 지금 이렇게 측정해 보면 125mm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여자 평균이 118mm예요. 그러니까 한 7mm 정도 상하로 긴 거고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좌우로도 넓고 상하로도 긴 좀 큰 얼굴이다 라고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거리를 재는데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측정해 보면 한 57mm 정도 나오는데 이게 여자 평균이 52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한 4, 5mm 정도 긴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 하안면부는 66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66mm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긴 이유는 중안면부가 길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옆모습인데요. 옆모습에서 봤을 때 보통 저희가 귓볼 기준으로 사각턱을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환자분한테는 뭐 사각턱이 조금 크다면 이렇게 조금 잘라줄게 한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모습에서 봤을 때 그런데 사각턱이 아주 뭐 심하게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절대적으로 사각턱을 꼭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모습 자체가 약간 보톡스를 맞은 모습 같아요. 지금 여기가 교근 영역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함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조금 맞아서 오히려 옆살이 조금 더 늘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두상이 크고 광대가 큰데 보톡스 맞아서 정상인 폭을 가진 사각턱 폭을 더 적게 보이는 거는 오히려 갸름해지는 게 아니라 광대랑 두상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보톡스는 환자분한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다. 굳이 맞자면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등분해서 이 아래쪽에만 조금 맞으시는 걸 조금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무턱이죠. 근데 지금 코도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가 이렇게 조금 높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무턱인 거죠. 그래서 턱의 전진이 조금 필요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윗입술이 먼저 닿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아랫입술이 먼저 닿고 윗입술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상악이 조금 뒤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악이 조금 튀어나오고 하악이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교환면을 저희가 보는데 이 교환면의 각도를 봅니다. 이렇게 교환면의 각도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23도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서 교환면의 각도는 보통 한 9도를 저희가 평균으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를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게 봐도 지금 환자분 각도는 한 10도 정도 가파른 거죠. 보통의 경우 교환면이 가파르면 턱은 뒤로 들어가게 되고 상악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환자분의 경우는 상악은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악은 조금 나온 아랫입술이 조금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교정을 할 때 또는 뭐 양악 수술을 할 때 상악을 조금 나오게 하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납작해지고 뒤로 가려고만 한다면 얼굴이 점점 늘어지게 되고요. 평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턱도 지금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턱도 앞으로 좀 빼고 상악도 조금 앞으로 빼는 방향으로 저는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약간 이런 회전을 줘서 이 교환면의 각도도 조금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코는 더 낮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코의 추후 수술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고민이 드는 얼굴임에는 틀림없고요. 45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각도에서 이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적당히 나온 편이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역광대도 꽤나 나온 편이죠. 거기다가 이 45도 각도에서 보면 중안면부에 이런 함몰도 꽤나 보여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라인에서 광대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이 앞에서 이렇게 꺼지죠. 그러니까 45도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중안면부는 함몰돼 있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 더 넓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안면부 함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얼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입술 모양은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도 봐요. 그런데 양악 수술을 하냐 마냐는 사실 비대칭으로 봐야 되는데 환자분의 얼굴에서 비대칭도 꽤나 보입니다. 그 전에 이제 얼굴 중안면부에서의 어떤 함몰, 그거의 특징적인 네 가지 모습을 알려드리면, 일단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볼록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심하면 이렇게 줄이 가는 모습도 보이게 돼요. 눈물 고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눈물이 흐르면 일로 따라서 흐른다고 해서 눈물 고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물 고랑이 있게 되고, 또 여기 앞광대 부분이 꺼져 있게 되고 팔자 부분이 꺼져 있어서 오히려 입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얼굴 눈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 이마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지금 치아 중심 라인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코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느낌이 있죠. 턱 라인도 오른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왼쪽은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본 모습에서는 사각턱이 왼쪽은 보이고 오른쪽은 여기 뒤에만 조금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 사각턱이 거의 안 보이죠. 이걸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비대칭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지금 턱관절 위치는 그럭저럭 맞은데 턱의 중심선이 코에서부터 해서 턱으로 이만큼 틀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세히 보면은 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좌우 폭상에서 이 폭이 조금 좁고 이쪽이 조금 넓은 느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상도 비대칭이 있는데 광대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보면 지금 이렇게 내려보면 두상에 돌출된 부분도 오른쪽이 좀 더 넓고 왼쪽이 조금 더 작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돌출입, 흐리멍텅한 눈, 턱 밑 지방, 요거를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면, 일단 입이 나왔냐라고 얘기하면은 입이 나온 게 아니라 코가 났고 턱이 약간 무턱이고 상악이 조금 들어가서 아래턱이 나와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흐리멍텅한 눈, 이거는 뭐 눈 뜨는 힘 자체는 괜찮은데 눈에 쌍꺼풀 라인이 양쪽이 다르고 뜨는 힘이 약간은 약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눈매 교정하면서 쌍꺼풀 라인 똑같게 다시 잡아주는 건 전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턱이 약간 느낌이 있어서 이중턱이 조금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꾸 입을 늘려고만 하다 보면 납작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은 늘어지고 그게 가장 먼저 보이는 데가 이 이중턱 부위예요. 그래서 입을 자꾸 넣어서 납작하게 만들려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돌출입으로 치아 교정 중인데 발치가 필요한가요? 발치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환자분 비대칭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양악 수술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과에서 예상되는 교정 후 사진상 입이 옥리로 보여지나요? 지금 상황에서 교정을 계속 넣는 방향으로 막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옥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치아 면이 지금 윗니가 앞니가 약간 아직도 지금 벌써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랫니랑 이 갭 차이가 오버바이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커요. 그래서 이건 양악 수술로 턱을 아래를 조금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정으로 윗턱을 넣어버리면 더 인매가 조금 이상해질 것 같고 여기가 민자로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할머니 인상이 나거든요. 납작해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발치 교정은요. 유치원 때 부정교합과 주걱턱으로 교정을 한 적이 있고 중학교 때 치아 교정을 한 후 유지장치를 뺐고 그 이후 돌출감이 느껴서 재교정 중이다. 당시 발치를 하지 않아서 자리가 비좁아 돌출된 것 같다 생각이 든다 하셨는데, 입만 보면 입을 나왔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환자분은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입이 조금 나온 무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나왔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중안면부가 앞으로 나가져야 되고 턱이 앞으로 나가져야 턱선도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이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보는 거죠. 입을 보는 거는 나무를 보는 거고요. 얼굴 전체를 보고 중안면부나 무턱이나 뭐 얼굴의 평면도, 너비 이런 걸 본다면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이 나온 게 아니라 코가 났고 중안면부 한물이 있고 약간 무턱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꼬막눈, 몽고주름으로 앞트임 필요할까? 눈이 몰려 보이지는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이 앞트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눈만 조금 커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걸 저희가 라크리미널 레이크라고 해서 누호라고 하거든요. 눈물이 고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빨간 살이 많이 보이면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트임은 굳이 환자분한테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 눈 쌍꺼풀 라인 똑바로 잡으면서 눈매 교정 살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쌍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제 턱 라인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짧아서 그렇고요. 짧다 보니까는 가파라졌어요. 그래서 요거 교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환면이 이렇게 바뀌고 턱도 앞으로 조금 나가져서 이 턱이 나가져야 살이 펴지면서 턱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중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양악을 한번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턱이냐 지방이냐 피부 두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턱이 뒤로 가 있고 가파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짧아요. 지금 요 턱끝하고 설골하고 이 거리가 짧고 그러면 이중턱이 생기고 턱선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양악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시술이나 이런 거 뭐 피부 지방 두께 뭐 이런 거는 지금 환자분 키가 64에 54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도고 피부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보톡스 맞아서 지금 사각턱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데는 패여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패여 보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늘어져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울리불리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향후 자연스러운 옆라인 또렷한 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뭐 비대칭을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턱 라인에서 턱 관절 있는 데서 수직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환자분의 턱이 이렇게 왼쪽 폭하고 오른쪽 폭하고 이렇게나 많이 달라요. 그리고 턱은 코에서부터 이렇게 치아 중심 라인까지 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 주려면 일단은 양악 수술이 필요하고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상악, 하악을 앞으로 좀 빼는 거, 그 다음에 코를 높이는 게 환자분 중안면부 수술해 주는 게, 광대 조금 줄여주는 게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양악 수술, 그 다음에 코와 앞광대, 눈 밑 지방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광대 축소술. 이게 이제 얼굴형을 완성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눈은 뭐 아무 때나 원하실 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지적을 해서 이걸 다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과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는 거지 이걸 다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환자분 얼굴을 놓고 뭔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대칭입니다. 이 비대칭을 지금 교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그 비대칭이 환자분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입이 나왔냐 어쨌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발치 교정이나 교정 또는 양악 수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 관점에서 보면 비대칭도 있고 하악이나 상악의 관계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면 1차적으로 양악을 고려해야 되고 그 후에 광대를 줄이면서 중안면부 함몰이나 코가 낮아 보이는 문제 이런 부분 또 남아있는 약간의 무턱 이런 것들을 그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수술은 단계별로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영상 천천히 한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답변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